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일본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코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축소입니다. 왜 일본은 모든 걸 그렇게 작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집도 음식도 하다못해 전자제품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이즈만 줄인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거긴 땅이 좁아서 그래. 자원도 없고 사람은 많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이 뻔한 대답들로는 일본 문화 깊숙이 박힌 그 집요한 자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에 따라 일본의 축소 전략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이 왜 자금에 집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전략의 뿌리를 캐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일본의 자금에 대한 집착. 이걸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돼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패턴인 셈이죠. 이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교수가 제시한 축소지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냥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거의 만능 열쇠 같은 아주 강력한 분석 틀이 되어줍니다. 축소지향이라는 게 단순히 작은 걸 좋아하는 취향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주어진 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는 줄이되 그 안에 담긴 정보나 기능의 밀도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높이는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하고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요. 미니멀리즘이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는 어떤 미학적 트렌드에 가깝다면 축소지향은 밀도와 기능을 극한까지 응축시키는 생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정제된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하필 일본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축소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뿌리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축소지향을 만든 세 가지 힘은 바로 지리, 재난,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본이라는 사회를 축소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인 거죠. 첫 번째는 지리입니다. 보통 섬나라한테 바다는 무역과 확장을 위한 고속도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일본한테 바다는 좀 달랐어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에 가까웠죠.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임이 불리해지니까 경쟁의 방향이 완전히 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땅 안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촘촘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요. 두 번째는 재난입니다. 우리에게 붕괴라는 건 아주 특별하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거의 일상, 사회 시스템의 기본값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 번 지으면 천년만년 버티는 단단한 돌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빨리 쉽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건물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건축이나 설계는 복구 가능성, 요즘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를 잘게 나눠서 피해를 분산시키고 가벼운 재료로 빨리 재건할 수 있게 하고 부품처럼 일부만 갈아 끼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순간 자금은 더 이상 취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늘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문명을 마주해야 했어요. 중국의 한자 문화권이나 서양의 근대 기술처럼요. 이 거대한 문화 꾸러미를 통째로 수입했는데 이걸 자기들한테 안 맞는데 그대로 쓸 수는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본 특유의 문화 필터를 작동시켰습니다. 3단계로요. 일단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개념만 쏙 뽑아내고 그 물리적인 형태를 자기들 환경에 맞게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아주 엄격한 규칙, 즉 형식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자기들 것으로 소화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만약 이게 그냥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면 왜 영국 같은 다른 섬나라들은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축소가 운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에이, 그거 그냥 옛날에 가난해서 모든 게 작아진 거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요인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가난이 만들어내는 자금은 보통 조잡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자금은 극도로 정교합니다. 이건 단순히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갈고 닦고 정제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게 바다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국 건설의 통로였지만 일본에게 바다는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장벽이었죠. 외부 문화를 받아들여 밖으로 뻗어나가는 대신 안으로 가져와서 더 작고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똑같은 섬이라는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오래된 전략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축소 지향은 그냥 과거의 유물일까? 아니면 여전히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일까? 정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적용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물건을 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회 시스템 그 자체에 이 축소 지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무리하게 성장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 이게 바로 축소 지향의 현대적 버전인 셈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라는 좀 특별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택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선택은 그 근본적인 목표 설정부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일본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붕괴하지 않는 것, 즉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성장의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안정성을 택하는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이어령 교수가 일본을 분석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아주 선명한 거울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의 선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이란 이름 아래 무작정 키우기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단단하고 더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진작에 줄였어야 했지만 줄이는 데 실패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